자, 어제 이어서 계속 영장 컴퓨터 이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2절 컴퓨터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역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컴퓨터를 구성한 요소들이 뭐가 있었나? 그걸 한번 우리가 한번 쭉 알아봤죠. 중앙 처리 장치, CPU라고 그러죠. CPU 같은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주 메모리, 그리고 입출력 장치. 요게 컴퓨터의 구성 요소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뿐만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도 컴퓨터라 그랬죠. 그리고 태블릿, 아이패드와 같은 태블릿, 그리고 스마트 TV도 컴퓨터죠. 안에 다 CPU하고 메모리, 입출력 장치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 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있죠? 이것도 컴퓨터죠? 다 앞에서 배운 CPU를 비롯한 장치들이 다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들이 추가가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장의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개발자가 되려고 그러면 자바와 같은 프로그램 언어도 학습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보 처리기사나 정보 처리 산업기사를 따야 되죠. 뭐 안 따도 되지만 거의 다 필수 코스로 따는 거죠. 그 정보 처리 기사 중에 컴퓨터 구조, 컴퓨터의 구조 과목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과목에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공부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또는 CPU라고 그러죠.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의 명령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제 다 말씀드렸죠. 자, 그림 0-4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 구조를 나타냅니다. 자, 그림 있죠? 중앙 처리 장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기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림처럼 산술 논리부, 저부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이제 세 부분 나눈다 이거죠. 자, 첫 번째 기능은 산술 논리부입니다. 이 산술 논리부에서는 명령어에 의한 계산이나 논리적 결정을 내린 후 관련된 컴퓨터 요소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즉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산술 논리부가 자 제가 이제 CPU는 인간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요 산술 논리부에서 이제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죠. 계산을 하고 어떤 이다 아니다 논리적 결정을 한다 이거죠. 두 번째 기능은 제어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앙 처리 장치에서는 명령어를 한 번에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제 컴퓨터에서는 CPU가 어떤 명령을 수행하면 하나하나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여러 명령어를 한꺼번에 입력받아서 차례차례로 수행한다 이거죠. 제어부에서는 각 단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죠. 3절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능은 레지스터죠. 일종의 기억장치죠. 기억장치입니다. 레지스터는
중앙이죠. 중앙 처리 장치 내의 임시 저장소입니다. 앞절에서는 중앙 처리 장치가 명령을 수행하면 메모리에서 명령어를 하나씩 와서 수행한다 했죠. 앞에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씩 읽어온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런 식으로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는 실행을 하면 메모리에서 수행할 명령어를 한꺼번에 여러 개씩 레지스트에 저장해 놓고 레지스트에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간다 이거죠. 가지고 가서 수행한다 이거죠. 실제는 이렇게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속도나 실행면에서 효율적이다 그죠. 효율적이다. 실제는 여러 명령어를 한꺼번에 가지고 와서 레지스트에 저장해 놓고 수행합니다. 따라서 고속으로 명령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중앙 처리 장치의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그 정보 처리 기사 있죠? 정보 처리 기사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복습이죠. 중앙 처리 장치 CPU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앞에서 다 학습했죠. 자, 2.2조는 주 메모리입니다. 이번에는 주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 메모리는 램이라고도 불리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반도체 중 메인 생산품이 메모리죠. 메모리. 그게 램이죠. 램이라고 불리죠. 삼성전자나 SK에서 생산하는 제품이죠. 램이라고도 불리는 주메모리는 컴퓨터가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행에 필요한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죠. 메모리. 자, 그림 0-5는 주메모리 형태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자, 보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케이스를 분해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된 기판 위에 여기 칩이죠. 칩 요게 이제 주메모리죠. 주메모리 램이라 불리는 주메모리다 이거죠. 저 겉모습은 이렇고 실제 내부 구조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빈 공간이 셀이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죠. 셀에 자, 이런 식으로 이진수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셀에는 16진수 형태의 이제 위치값, 주소가 하나씩 할당되어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 현실에서 비유하면 여러분들 아파트에 여러분들 거주자가 있죠. 자, 아파트에 각각의 거주자한테는 자, 이런 식으로 거주자가 사는 거주자 명이 있고 각각의 이제 거주자가 사는 그 각각의 이제 거주지에는 자, 이런 식으로 A동 1002로 A동 1002호 하면서 그 주소가 있죠. 똑같은 개념이죠. 각각의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저장되는 각각의 셀 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방에는 각각의 방의 주소에 해당되는 16진수의 고유값 주소가 배당되어 있다 이거죠. 주메모리는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셀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셀, 요 방. 그런데 이 각각의 셀에는 아파트의 호수와 같은 동호수 있죠. 요거 A동 1009호 이런 식으로 아파트 호수와 같은 고유번호 즉 주소가 할당되어 있다 이거죠. 16진수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중앙 처리 장치는 수행할 명령어를 주메모리의 각각의 셀에 로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크롬을 자,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죠. 자, 그러면
자,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면 내부적으로 CPU는 우리가 미리 크롬 브라우저에 대한 프로그램을 미리 다 설치해 놨죠. 그게 그 설치한 프로그램이 CPU가 실행할 브라우저의 명령어들이죠. 명령어를 이제 제 노트북에 있는 아까 본 램에 읽어드리는 거죠. 로드한다 이거죠. 자, 로드를 하는 거죠. 그런 후 중앙 처리 장치는 주 메모리에서 실행할 명령어를 가지고 올 때 명령어가 저장된 각 셀에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자신의 원하는 명령어와 자료를 읽어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클릭해서 이제 아까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셀에 0101에서 이제 명령어를 로드했죠. 그러면 각각의 요 셀에는 주소가 있다 그랬죠. 그 주소를 이용해서 이제 CPU가 요 주소를 알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명령어나 자료가 저장된 위치에 접근해서 요걸 읽어오고 다시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이거죠. 동일하게 자료를 주메모리에 저장할 때도 주소를 이용해서 원하는 셀에 저장한다 이거죠. 말씀드렸죠. 이것은 택배 배달부가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거죠. 택배 배달부가 택배를 예를 들어 이준기 씨에게 배달하려면 이준기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동과 호수를 알고서 찾아가서 택배를 배달하죠. 다시 택배를 수령할 때도 수령 주소를 먼저 알고서 찾아가서 이제 수거를 하죠. 택배를 주소를 먼저 알고서 찾아가서 수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중앙 처리 장치도 메모리에 저장된 명령어나 데이터를 가지고 오거나 저장할 때 주 메모리의 주소를 이용해서 수행한다 했죠. 아까 그 그림에서 봤죠. 이 주소. 중요한 개념이다 이거죠. 주소를 이용해서 셀에 자료를 저장 인출하는 원리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바나 뭐 C 언어에서도 많이 쓰이는 개념이므로 잘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뒤에 자바를 학습하면서도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원리 CPU가 실행 시 자신이 원하는 명령어나 자료를 가지고 오고 저장할 때는 주 메모리에 있는 요 셀에 있는 주소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요 각각의 주소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개념을 아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주 메모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외부 저장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외부 저장 장치는 보조 기억 장치라고도 불립니다. 이것들은 컴퓨터가 실행 시 발생하는 자료나 상태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종류로는 하드디스크, CDRW, DVD, USB, SD카드 등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포트 문서 편집기로 작성하고 난 다음에 지금처럼 좌측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누르면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요즘은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 거죠. 여기 하드디스크,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자, 요 그림에 여러 가지 저장 장치가 있죠. 보면 자, 이거는 디스켓이죠. 요즘은 안 쓰죠. 요즘은 안 쓰고 자, CD고 자, 요건 USB고 요거는 SD 카드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보조 저장 장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조 저장 장치하고 앞에서 배운 주메모리와 주메모리도 자료나 명령어를 저장했죠. 그리고 지금 외부 저장 장치도 이런 자료와 명령어를 저장할 수 있죠. 저장한다는 기능은 같죠. 근데 이제 차이점을 알아보면, 자, 외부 저장 장치와 주메모리의 다른 점은, 주메모리는 실행 시 저장된 명령어나 데이터가 보존되지 않는 반면, 외부 저장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영구 보존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포트 작성하고 난 다음에 저장 버튼 누르면 그게 파일로 하드디스크나 USB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죠. 다음날 와서 열어보면 저장된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죠. 근데 주메모리는 휘발성이죠.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저장 안 하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다시 켰다가 껴서 실행하면 주메모리에 저장된 자료는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워드 작업하고 난 다음에 위에 있는 안 누르면 여러분들이 문서 편집기에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더라도 그건 실제로는 주메모리에 저장되는 거죠. 저장 버튼을 눌러야지 영구적으로 하드디스크나 이런 외부 저장 장치에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거죠. 주메모리와 외부 저장 장치의 차이점은, 주메모리는 컴퓨터 실행 중에 사용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중앙 처리 장치가 접근해서 주메모리에 읽고 쓰는 속도가 외부 저장 장치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죠. 그러니까 주메모리의 이제 용도 및 장점은 CPU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그 동작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다 이거죠. 반면에 우리가 외부 저장 장치는 용량은 주메모리에 비해서 월등히 크죠. 요즘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용량이 거의 테라급이죠. 테라급. 10의 40승이죠. 10의 30승이 기가고 10의 40승이 테라죠. 반면에 주메모리에 지금 용량은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8기가죠. 8기가 이것도 많이 이제 좋아진 거죠. 그리고 좀 좋은 건 16기가. 이것도 주메모리도 이제 많이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용량이 커진 거죠. 그래도 외부 저장 장치의 용량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한참 처지죠. 자, 이런 식으로 용량 면에서는 외부 저장 장치가 월등한데, 이제 CPU 입장에서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속도 면에서는 주메모리가 월등하다 이거죠. 중앙 처리 장치가 접근해서 주메모리에 읽고 쓰는 속도가 외부 저장 장치에 비해서 월등히 빠르죠. 그 반면에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 면에서는 외부 저장 장치가 훨씬 크죠. 외부 저장 장치가 훨씬 큽니다. 외부 저장 장치 중 하나인 하드디스크와 주메모리에 해당되는 램의 용량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다음은 이제 입출력 장치죠.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것은 컴퓨터의 프로그램과 사용하는 사람과의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죠. 컴퓨터에 명령이나 자료를 입력시키는 대표적인 장치가 키보드와 마우스입니다. 그렇죠. 간단한 문서 편집 작업만 하더라도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받아서 화면에 표시를 해주죠. 우리 지금 제가 워드 작업을 하면 키보드로 입력하면 바로바로 화면에 표시해주죠. 자, 대표적인 입력 장치 키보드와 마우스죠. 반대로 컴퓨터가 처리한 결과나 상태를 표시해 주거나 출력해 주는 장치는 모니터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모니터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바에서는 표준 입력이 키보드죠. 표준 출력이 모니터입니다. 그 외에 음성을 출력하는 스피커, 이미지를 출력하는 프린트 등이 있죠. 자, 프린터 대표적인 출력 장치인 프린터죠. 프린터와 스피커. 이미지는 이제 출판 시에 변경하면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거의 대부분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사용된 장치를 입출력 장치라고 한다죠.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컴퓨터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제는 더 많은 구성 요소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구성 요소만 봤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컴퓨터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복수 퀴즈죠. 퀴즈가 보면 이제 만들어야 되죠. 하나 만들어 보면 작업한 자료나 결과를 저장하는 장치에는 장치는 저장한 결과 장치. 저장하는 장치를 뭐뭐뭐뭐라고 합니다. 네, 네. 자, 다 했죠? 요거를 요거를 요 컴퓨터 컴퓨터와 상호작용하는 장치에는 뭐뭐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컴퓨터 상호작용하는 장치에는 입력 장치에는 뭐뭐뭐가 있고 출력 장치에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컴퓨터의 구성 요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원고를 작성해 봤습니다.